안녕하세요.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덕소고 2 시험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소고등학교 2학년 영어 담당 오세준이라고 합니다. 소개를 영어. 안녕하세요. 덕소고 영어 담당 이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강사 양민철입니다. 기아 담당 이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덕소고등학교 2학년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영어가 기존에 나왔던 난이도에 비해서 사실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혹시 서영쌤 의견은 어떠신지? 네. 일단은 이제 아이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이 왔던 게 1등급 컷이 8,000대 후반이다 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전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지를 받아서 봤을 때도 난이도가 좀 평소 시험보다도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았어요. 이제 그 높았던 면이 특히 이제 시험범위 지문이 나와도 어차피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보기의 어휘 선택이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었어서 아이들이 동의어를 조금 난이도 있게 암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보기 해석을 아예 못해가지고 틀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평가원 스타일처럼 두 가지 보기가 이제 좀 헷갈리게 어떤 키워드나 어떤 방향성을 섞어서 내는 보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지문이 많이 많았다 보니까 그 많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다면 보기 선택에 있어서 조금 난이도에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면에서 중간고사보다 좀 더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도 외부 지문에서도 어휘 사용을 더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뭐 유형이나 이런 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어휘 때문에 상난이도로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어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 편이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 좀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고, 반면에 수학은 좀 어땠나요? 일단 수학은 고등학교 2학년, 덕소고 2학년이 보는 시험이 대수와 기하 이렇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대수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대수 시험은 기존의 덕소고 출제 방식 그대로 이어져 온 출제 방식이어서 만약에 기존에 있던 출제 방식을 그대로 연습했던 학생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막 색다르지 않았을 법한 시험입니다. 심지어 이번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면 뭐 건들지도 못할 정도였던 막 이런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조금 시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계산도 되게 많고, 그로 인해서 시간도 되게 많이 끌리고, 그 다음에 계산 실수도 많이 나올 법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단원별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각각의 단원의 개념을 되게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의 단원에 있는 개념을 한 문제를 이렇게 융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아마 단원별로 따로 적당히 공부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시험 난이도와는 다르게 좀 되게 어렵게 느꼈을 걸로 보이는 시험지입니다. 기하 같은 경우는 세상 조금 논란된 편인데요. 그러니까 덕소고 수학 시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 기하 시험의 그 밸런스 부분은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두 번째 수학이라는 느낌보다 그냥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문제를 뜯어보면 문제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적절하게 덕소고 애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그 선별된 아이들, 선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다 보니 이렇게 내면은 꽤 좀 의미 있게, 그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 보더라도 덕소고 문제를 좀 풀어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질 정도로 저는 이번 시험 좀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이제 사실 영어 입장에서는 매번 노트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수학보다는 아무래도 적중에서 조금 용이한 면이 있긴 한데, 저희 덕소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사실 서영쌤도 그렇고 세환쌤도 그렇고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건 항상 덕소고 나갈 때 동의어였죠. 그래서 동의어를 사실 시험 스타트하는 시점부터 예시 당초
기본 단어, 시험 범위에 있는 기본 단어와 동의어를 계속 나눠주면서 이번에 선진화 그 구성 내에서 저희가 외우게 시켰던 사실 동의어가 굉장히 많았고 덕분에 아이들이 어휘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좀 덜했다. 이거 외웠던 단어인데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많았다라고 좀 연락이 많이 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저희가 좀 적중으로 좀 자랑을 할 것들은 뭐냐면 순서, 삽입, 그리고 어휘, 어법 문제. 이쪽은 아이들이 익숙한 게 좀 많았습니다라는 내용이 특히 좀 많은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건 저희가 봤던 파이널 중에서 사실 봤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사실 그 선지에 있는 논리에 있어서 보기가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친구들이 좀 그 난이도가 올라간 이번 시험에서 최소한이라도 좀 덜 낯설었고 조금이라도 좀 더 익숙했던 상황 덕분에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점수를 좀 많이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저희 노트도 그렇고요, 세원쌤 노트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서영쌤 노트도 그렇고 저희 노트만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서는 사실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좀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반면에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식으로 적중이 좀 됐는지 미조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중률이 이번에 높게 나왔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저희가 따로 자료로 파일로 준비를 해서 준비해 뒀으니까 아마 이 영상이랑 같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문제들만 조금 찝어보면은 우선 대수의 17번 문제가 점하신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문제로도 적중을 했었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이번 고3 육모에 22번으로 점하신 문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이거 선생님들이 학생들 모의고사 연습도 시킬 겸 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적중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익숙하고 그렇게 뭔가 당황스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20번 문제 치고 되게 외접원과 사인버치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형태의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실제로 이것도 굉장히 거의 삼각함수 활용 수업 때마다 매번 다뤘던 내용이고 그만큼 매번 많이 풀었던 문제들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마지막 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게 익숙하게 잘 풀어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기하는 어떤가요? 기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수라는 수학이 하나 메인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기하는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어떤 에너지나 힘은 대수 쪽에 실어주고 남은 시간에 어떻게 기하 준비를 할 것이냐, 대수를 버려가면서까지 기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밸런스 맞추는데 좀 많이 중점을 뒀고요. 그런 의미로 보면 대수하고 힘 남아서 기하를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고 다만 이번에는 낼 만한 교과서 문제 위주로 중점적으로 했던 게 적중을 좀 많이 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르친 학생들을 보면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왔어요. 그래서 계산 실수 같은 거 좀 많이 틀렸고.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기본 계산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고 그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은 시험 시간 안에 시간을 조금 확보하는데도 계산이 좀 중요하다. 그 단계산이나 복잡한 계산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간결하게 계산해주는 게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적중은 뭐 거의 기하는 문장 구조로 아시겠지만 독서가 이렇게 막 그림을 많이 내는 학교는 아니라서 문장 구조로 비슷한 문장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생각한 대로 풀 수 있으면 뭐 적중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게 비슷한 문제인 걸 알고는 있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별개인 것 같아요. 평소에 연습하던 것보다 조금 오래 걸리거나 또 살짝 실수를 한다거나 하면 앞부분에서 막혔을 가능성도 조금 많고 그 다음에 기하 시험이 먼저였었기 때문에 기하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어떻게 밸런스를 나누느냐도 좀 많이 중요했었을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문제 내용들이 수학 선택형은 그런데 앞에서 나왔던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제대로 덧입히면은 문제가 잘 풀리는 거고
새로 배운 건 잘하지만 예전에 1학년 때 배운 걸 좀 까먹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삐끗삐끗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시간도 오래 잡아먹는 부분이 그런 원인인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딱 이렇게 집중해서 그 부분을 준비한 부분들이 보여서 선택 과목, 수학 관련된 선택 과목들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조금 맞다는 생각도 좀 들고 뭐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기하를 선택하시는 이제 이과 지향적인 친구들에게 추천드린다면 고1 거를 정리를 좀 잘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역할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1학년 때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이 좀 있으면 기하 선택하실 때 후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아이들 시험 준비시키면서 선생님들께서 좀 느꼈던 좀 공통적인 학습의 취약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세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의견 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난이도 말씀하실 때도 하셨고 적중 말씀하실 때도 하셨는데 지금 취약점 얘기할 때 또 얘기를 첫 번째로 해야 하는 부분이 또 어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휘 부분은 지금 시험을 두 번째 제가 이제 독서고와서 시켜보는데 시험 때 닥쳐서 동반이어 외울 생각을 좀 학생들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그래서 좀 이제 방학이고 하니까 그때 기본적인 스펙트럼 자체를 단어 스펙트럼 자체를 좀 넓혀놔라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 교과서하고 부교재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희 학원 그 플랜대로 그냥 꼼꼼히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히 취약하다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저는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고 이제 외부 지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험지에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26번, 27번 이 부분들이 지금 외부 지문이라 학생들이 처음 보고 풀어야 하는데 거의 다 지금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지문이라서 학생들이 애초에 해석 자체도 조금 어려웠을 것이고 문제를 풀 때도 이게 그냥 단순한 표면적인 어휘 매칭으로는 잘 안 통했을 겁니다. 문제 풀 때가.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구문 해석 능력도 능력인데 흔히 수능에서 요하는 논리적 사고 이거 약한 학생들이 이번에 고득점을 받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번 요약문 같은 경우도요. 제가 고1한테도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패러프레이징 연습 꾸준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고배점 문제에 할당되는 것보다 보니까 2학기 때도 이에 맞추는 좀 학습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혹시 수학에서는 아이들 취약점 좀 있었을까요? 평소에? 대수, 기하 뭐 공통적으로 지금 보면 어려운 단원이 계속 어려워요. 그리고 그 성적이 이제 좀 나와서 취약점이라기보다는 성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일인데 등급 간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가 삐끗하거나 기말고사가 조금 어렵다면 중도에 포기하거나 마음을 좀 비우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친구 안 하는 거 보면 본인도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일단은 그런 어떤 주변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도 좀 아끼는 한 친구가 자기는 뭐 해봤자 2등급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은 힘을 쓰지 않고 근데 2등급 등급 컷이 굉장히 간격이 크거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 상위가 되든 2등급 하위가 되든 2등급이다라고 생각해서 힘을 좀 많이 쓰지 않는 것들을 좀 봤는데 그런 일들은 계속 좀 생길 거라는 좀 느낌이 들고 따라서 중간고사를 되게 좀 열심히 잘 치러놔야 기말에서도 그 힘을 받아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수학 2학년께 기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중간에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때 성적을 좀 내고 그 힘을 받아서 기말로 가는 게 저는 좀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고 그게 일단 바탕이 된 상태에서는 문제가 좀 잘 보일 거고 해보겠다는 좀 의지로 이걸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오히려 내용적인 것보다는 그런 지금 상황 그리고 첫 해잖아요 지금 2학년 친구들이 그러니까 선호자들이 없으니까 경험한 사람들 선배들이 이런저런 하더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그냥 모든 걸 자기네들이 뚫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했을 때 뭐라고 또 딱히 얘기를 해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잘 수습을 하기는 했는데 덕수고에서 계속 아마 좀 벌어질 만한 힘이 조금 빠질 수도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선택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그다음에 미리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으면 중간고사 잘 보고 이런 이제 몇 가지 조금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민철 선생님께서 혹시 이미 사실상 다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노리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것보다 약간 이제 3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3등급에서 이제 막 잘 찍으면 2등급이고, 못 찍으면 막 4를 막 넘보고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계속 덕소고의 문제 스타일 자체가 출제 스타일 자체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혹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라도 계속 풀어보면서 연산훈련을 좀 해야 속도가 붙고 뒷부분에 시간을 좀 더 써야 되는 문제들의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고 그러면서 좀 더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떤 과정들을 좀 특히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르쳐 줄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영어에서는 제가 이제 화문반 아이들, 수문반 아이들 모두를 만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선생님으로 얘기했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저희로 가져갈 내용 자체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고 이 모의고사는 어차피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단순히 내신을 타겟팅하는 그 목적 자체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 그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합니다. 다만 모의고사를 그것만 했었을 때 각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부족한 점들이 보완되기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법과 좀 같이 병행할 생각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세환생들께서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어휘에 있어서는 너무나 약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저희 이제 티 선생님들께서 따로 좀 잡아서 방학이 아주 알차게 보내지고 단어가 아주 가득가득 찰 수 있게끔 좀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우리 독서과독기 2학년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이번에 어려운 건 맞았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난이도에 있어서 굉장히 와구고등학교처럼 어려운 응력을 요한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은 대신에 어느 정도의 좀 성실함과 좀 꼼꼼한 디테일만 가져가면은 점수가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 방학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고 안 그래도 넓은 시험 범위 내신데 몰아서 쳐버리시려고 하시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서 보셨듯이 선지에 있는 단어는 모르실 거예요. 계속 방학을 허투루 보내시면 선지에 있는 단어는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 있는 내용은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너무 명확히 아는데 선지는 해석을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하여 이제 모의고사적 사고, 즉 논리적인 추론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휘,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중에 해석을 못하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도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가운데 갔다가 단어 몇 개 꼽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소설로 해석하시는 분들, 그래서 어법적인 부분. 근데 이 어법은 딱 해석을 위한 정도의 어법이라고 해서 구문이라고 좀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환쌤도 그렇고 우리 서영쌤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기본이 탄탄한 친구부터 기본기가 좀 약한 친구들 그에 맞게끔 좀 교차로 하면서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반면에 우리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우선 이번에 이제 2학기부터 덕소고 2학년 학생들이 할 수학이 미적분 1인데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수와 마찬가지로 수능에 직결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까 이미 시험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단원의 개념을 결합해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적분 1만큼 어떻게 보면은 모든 단원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짜여져 있는 수학 과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순히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물론 당연하게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단원에 대한 개념을 실제로 결합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는 연습을 해야지만 아마
2학기가 닥쳤을 때 실제로 무조건 문제를 풀면서 뭔가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는 이제 수학은 1학기 연계거든요. 그러니까 탐구처럼 1학기 때 무슨 과목을 선정하면 2학기 때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1학기 때 물리를 선택하면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를 이렇게 선택하는 식으로 웨이트 과목이 있는데 이번 기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수학과제 탐구라는 게 2학기 때 열립니다. 그래서 기하를 들었던 친구들은 자동으로 웨이트가 이제 수학과제 탐구를 듣는데 정보가 나온 걸로 봐서는 수학과제 탐구를 대수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신대요. 1학기 때 지금 받던 대수를.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영어쌤들하고 많이 조금 여쭤보고 토론을 해볼 일인데 1학기도 영어고 2학기도 영어잖아요. 네, 어법이 2학기 때 갑자기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노하우들을 수학에서도 이번엔 조금 차용해서 대수 1학기 때 했는데 수학과제 탐구 2학기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독서가 재밌게 운영을 하면 지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수를 선택하고 기하를 선택할 때 같이 대수를 2번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서고가 이번에는 수능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학기 때 또 한 번 대수를 중심으로 수학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움직여볼 거고 좀 더 강화된 부분에 걸맞게 수학도 조금 강화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단순히 내신 따러 독서 간다라는 이미지는 이한테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어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수능까지도 염두에 둬서 실력 자체를 조금 더 높여가는 쪽으로 그냥 한 학기 잘 보내고 다 기억에서 날리는 게 아니고 그게 다음 학기 이렇게 쌓여가서 수능까지도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영수 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특강을 2관에서 할 거죠, 저희가. 일단은 그 수학, 과학 같은 경우 2관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좀 새로 개설을 해서 준비를 많이 해두었으니까 많이 좀 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덕소고의 시험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